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약초TV 제 32강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는 것, 출혈, 코, 입, 월경, 과다, 이러한 출혈은 간의 충격이다. 이런 소제목입니다. 우선 출혈이 어떤 거하고 상관이 있나? 그 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충격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의 그 생리 기능, 요걸 대충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의서에 보면은 간장혈이라고 있어요. 간은 피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를 저장해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그 피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걸어가면 심장을 통해서 심장의 펌프력으로 발까지 피를 보내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발의 능력이 아니라 피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엄청 막 격렬하게 이 기가 움직이죠. 그러는 곳에 피의 공급량이 또 틀려요. 엄청나게 움직임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는 엄청 많은 양의 피를 공급을 합니다. 여기 전부 간에서 심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피가 필요한 곳에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건 전부 눈알로 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볼 수 있게끔 눈알까지 피를 공급해 주니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알의 능력이 아니라 피의 능력이야. 볼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공부한다거나 무슨 뭐 연구를 한다거나 무슨 뭐 대화를 하면서 뭐 생각을 한다거나 이게 전부 좋은 피가 뇌까지 오니까 이런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능력이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피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기능이 바로 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 창고라고 하지만은 막연히 그냥 피 가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피 양도 아까 말한 권투 선수처럼 아주 격렬하게 피가 움직이는 곳에는 그 피 공급량이 엄청 많아지고 그냥 보통 걸어간다거나 뭐 글씨를 쓴다거나 손가락 움직여서 그런 경우에는 그다지 많은 피해 공급이 필요치 않죠. 그래서 양이 적죠. 하여튼 활동량에 따라서 공급하는 양도 틀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적절히 이렇게 조절을 해서 피해 피의 양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 인체 각 부분에 이렇게 혈양도, 피양도 이렇게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피 공급을 해주고 또 저녁에는 활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활동이 이제 끝. 하루 일과 중에서, 뭐, 걸어갈 필요도 없고, 뭐, 텔레비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잠자기 전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잠들죠.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는 다, 밖으로 나갔던 피를 싹 거두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보내기도 하고, 거두어들이기도 하고, 필요치 않으면. 누워있으면서도 뭔가 생각을 하고, 뭐, 개똥 걱정하고, 아니면 내일 시험 걱정을 하고, 내일 뭐,
회의 걱정을 하고 자꾸 머리를 쓰면은 또 잠이 안 와요. 그 머리를 사용하니까 뇌로 계속 피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옳게 똑바로 자려면은 뇌도 아무런 그 생각하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 피가 필요한 곳이 없구나. 동서남북 아무데도 필요한 곳이 없다 하고 싹 간으로 걷어들여야 이래서 잠이 스르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 뭐 텔레비도 보면 안 되고 책을 봐서도 안 되고 뭐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아무런 하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 곧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뭐 불면증이 온다 어쩌고 하는데 그 요령이다. 뇌까지도 뇌도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에, 잠이 빨리 들 수가 있다. 이걸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참고 뭐 피를 가둬놓고 이것만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에 또 양에 따라서 적정 양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활동하는 게 없으면 활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싹 거둬들인다. 이게 출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고처럼 그냥 가둬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도 있고 간 바깥으로 안에 피 창고죠. 창고 바깥으로 창고라는 게 물건을 가두는 저장하는 개념이거든. 이 간도 마찬가지야. 에, 이 피가 이제 물건이라 생각하면은 물건을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이걸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혈관도 간하고 연결돼 있죠. 심장을 거쳐서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를 관리하는 한 개념, 한 시스템. 그러니까 어, 혈관 밖으로 피가 누수되지 않게, 쉽게 말해서 밖으로 넘쳐나지 않게까지 하는 게 간의 역할입니다. 출혈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가 살면은 출혈이 과다하게 나는 수가 있어요. 뭐 예컨대 코피가 왕창 난다거나 아니면 심하면 입에서 막 한 주먹씩 피를 뭐 결혈이라고 그러죠. 막 피를 토하고 아니면은 월경 때 왕창 쏟아지는 거. 월경 때 왕창 쏟아지는 걸 전문용어로 동양의학에서는 붕루라고 합니다. 붕괴하다, 셀루, 붕괴돼서 샌다. 쉽게 말해서 뚝이 무너져가지고 샌다. 그런 의미에서 붕누라는 붕누라고도 합니다. 월경 과다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전부 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피가 나든 뭐 입으로 피를 토하든 월경 북루, 월경 과다, 과다로 뭐 뚝이 무너지든 이것은 이것은 무슨 이슈냐면 간이 허약해서 간의 기가 부족해서 아까 말한 간은 밖으로 출혈하는 걸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걷, 걷어들이는 그런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항상 걷어들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피가 누수되지 않게 항상 그걸 잡아줘요. 그런데 간에 힘이 없으면 잡아주는 힘이 없다 보니까 북루 뚝이 무너져서 샌다. 그러니까 월경과다죠. 월경과다라든가 코피라든가 아니면 입에서 피를 토하는 거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 기가 약한 겁니다. 걷어들이는 힘이 붙잡을 힘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에 힘이 생기려면 간 안에 피가 충분해야 하거든. 간은 피를 저장하는 창고. 항상 피가 쉽게 말해서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간에 힘이 좋아. 근데
간의 저장량이 뭐 적으면 간 힘도 적은 것이죠. 어, 간 힘이 적어지면 거두어들이는 어, 이런 그 기능도 따라서 약해져. 약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누수 되는 현상이다. 결국은 간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한번 뚝이 무너져서 무너지고 뚝이 무너져서 새고 그래봐 얼마나 이 안에 저수량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와장창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어.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간의 힘이 더 약해지거든. 악순환 된다고 봐야 돼. 악순환. 최초에 간에 피가 부족해서 간에 힘이 없어서 걷어들이지를 못해서 밖으로 누수가 돼가지고 뚝이 무너져서 됐는데 쇠면은 이 재고량이 점점 바닥나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간 상태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상사태인 겁니다.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코피 나고 입에서 피를 토하고 뚝이 무너져서 월경 과다가 되고 계속 악순환. 예.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간을 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피가 생기게 하는 이 자연 약초, 완전히 무공해 인체에 해를 주지 않죠. 이런 보혈, 생혈 이런 자연 약초는. 그래서 내가 누차 말을 했지만은 생혈, 보혈되는 건 바로 숙주향, 백작약, 당귀, 청궁, 이른바 사물차. 이건 뭐 한약도 되지만은 또 일반 식품도 돼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약초 변제사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수시로 데려가지고 피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피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피 창고인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 피가 손실됐던 피를 보충을 해줘야 간이 제 기능을 회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런 3일차, 3일차를 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피곤이 없어질 때까지 이러면 상당히 피곤해요. 간 안에 피가 부족해서 간에 힘이 빠지면 늘 피곤해. 늘 피곤한 건 간 안에 피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3일차를 잡수면 돼요. 한 보름이건 한 달이건 힘이 생길 때까지 이런 코피가 안 나올 때까지 입에서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월경 과다가 해결이 될 때까지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로 계속 한방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하루에 뭐 커피잔으로 두 잔, 석 잔, 넉 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보혈 한방 차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 간 안에 피가 부족해서 간에 힘이 부족해서 피를 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피가 샌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즉 간이 약해서 생긴 경우이고 또 하나의 경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이건 이제 간에 피가 부족해서라기보다 간이 열이 꽉 찼어. 예컨대 뭐 소주를 엄청 좋아한다거나 하여튼 술을 엄청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간이 술 먹으면 간에 열이 차요. 열이 찼다가 그 열이 점점점 그 열이 없어지려면 못해도 한 3, 4일은 술을 먹지 말아야 돼. 예, 그러면 한 3, 4일 정도는 그 간이 맑아져. 간이 뜨겁지 않고. 그런데 보통 술을 심하게 먹는 사람들은 매일 먹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풍으로 중풍 걸려서 쓰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먹으면 간이 뜨거워져. 간이 열이 꽉 차. 열이 꽉 차고 열이 한 3, 4일, 4, 5일 있어야 열이 이제 간이 식어지거든. 간이 맑아지거든. 근데 그 기간을 안 주고 매일 먹으면 간이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간이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 열이 차고 간이 붓고 또 한 2, 3일 있다가 간이 가라앉고 어 부었다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게 계속 자주 반복되면 안에서 풍이 생겨. 풍이 생겨가지고 풍이라는 건 간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작은 풍이면 뭐 중풍으로 쓰러지지 않는데 풍이 바람풍이거든. 그게 태풍처럼 큰 바람이 생긴다. 그러면 뇌를 쾅 때려가지고 예, 뭐 뇌출혈 뭐 이런 거 생겨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지죠. 중풍 걸렸다는 것은 풍에 집중이 돼가지고 적중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중풍 맞았다, 풍 맞았다 그러죠. 그게 간에서 풍이 생긴 겁니다. 간이 뜨거워지면 풍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술 먹는 사람은 나는 오래 살기 싫다. 난 빨리 중풍 걸려서 만병신 되겠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 못해도 술을 한번 먹으면은 한 4, 5일 정도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야 간에 풍이 안 생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러다가 간이 열이 꽉 차가지고 극도로 열이 꽉 차면은 이게 이제 코로 피를 토해요. 입으로 피를 토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계속 피를 토하다가 죽어요. 즉사하죠. 뭐, 우리 예삼촌이 그랬는데 술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결국 술을 좋아하면 결국은 중풍 맞든지 피를 엄청 토하고, 죽든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뭐 아무도 못 말리죠. 술을 좋아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술로 간에 열이 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원인으로 해서 간에 열이 찼든지 열이 엄청 많아도 피를 토해요. 입이나 코나 아니면 월경 바다 아까 말한 똑같은 그 북로 현상 뚝이 무너져 새는 월경 바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런 게 여자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아까 간이 허약해서 허열로 이렇게 월경 과다가 생기는 것이고 순환되는 것입니다. 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 약해서라기보다도 하여튼 간에 허열이 아니라 실열이야. 빨리 간에 불이 났어. 불이 났으니까 허열이든 실열이든 급한 대로 간에 불을 꺼야 돼. 불을 꺼야 그러한 그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에, 뭐 헛개 열매 차, 헛개차 그것도 효과가 있겠고 감초차, 감초차도 효과가 있겠고 아니면 한약 재료 중에 그 시호라는 게 있어요. 시호라는 것도 효과가 있겠고 조금 더 센 것은 이제 결명자차는 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어, 구입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마트로 쫓아가야 돼. 그래서 감초든 결명자든 마트에 가면 다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급한 대로 그런 걸 잡숴야 돼.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뭐 2, 3일에 한 번씩 피를 토했다. 그런 경우는 빨리 간에 불을 끄는 아까 이런 걸 빨리 데려서 어, 응급조치로 하루 이틀이면 금세 또 효과가 있죠 이런 건. 그래서 잡수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아까 말한 맨 처음에 말했던 간이 허약해서 간의 그 거두는 밖으로 새지 않게 하는 그 힘이 부족해서 출혈되는 거 그런 것은 그 빨리 숙지양, 백작약, 감기, 천공 이 네 가지 피가 생기는 거죠. 빨리 피가 생기는 걸로 계속 보호를 해야 돼. 며칠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보름, 한 달, 뭐 한 달 반 이 정도 잡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한 그 간에 막 열이 꽉 찬 거, 그런 건 또 효과가 빨라요. 불 끄는 건 참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 뭐, 결명자라든가 감초, 뭐, 헛개차, 뭐, 시오, 이런 차, 그런 건, 한, 뭐, 몸이 편안할 때까지 일주일이 됐건, 뭐, 보름이 됐건, 계속 먹는 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놀래가지고 119 타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입으로 피를 토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저한테 이미 지식을 알았으니까, 술을 맨날 먹는 사람은 항상 옆에다가, 결명자, 감초,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돼. 시오차, 뭐 이런 거. 급한 대로 연뿌리 반찬,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연뿌리 반찬. 하여튼 이런 걸 한 서너 가지 정도는 항상 상비로 뭐 이런 식품을 냉장고라든가 이런 상하지 않는 곳에 뭐 건재 약초니까 뭐 냉장고도 필요 없네. 바깥에다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술을 먹으면 노상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열이 생겼다. 또 간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 과정에서 간에서 품이 생긴다니까. 예. 그래서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술을 아예 끊을 수가 없으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걸로 그 정도만 해도 그런 중풍 걸린다거나 갑자기 뭐 피를 토하고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뭐 오늘 이 정도로 간단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간, 간의 기능이 뭔가. 아, 그리고 이런 그 아까 말한 그 약초, 숙지황 이런 것은 이런 들이나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손질을 봐가지고 에, 지황을 갖다가 찌고 말리고 무려 9번을 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약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재에 혹시나 있을 그 독소적인 이런 걸 갖다가 다 제독을 해서 아무나 누구나 먹어도 안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재를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걸 구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제 기업 가면 뭐 약초 건재상 천지입니다. 예,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다음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 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 골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하여튼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